여러분, 혹시 평생 남에게 민폐 한 번 안 끼치고 살아오셨나요? 남의 기분부터 먼저 맞춰주면서 참 착한 사람이다, 순한 사람이다라는 소리 들으며 살아오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기는커녕 왠지 억울하고 허전한 마음만 자꾸 쌓여가지 않으셨나요? 내가 남한테 그동안 어떻게 대했는데 다들 나한테 이러나 싶어서 혼자 밤잠 설치며 가시마리 하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남에게 착하게 굴어야 복을 받는다, 참는 게 이기는 거다 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60세가 넘어가면 남의 기분만 맞추는 착함은 오히려 내 마음을 갉아먹는 무서운 독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짜 필요한 것은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착함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귀하게 여기고 지키는 품격 있는 당당함입니다. 오늘 사람 사이 라디오에서는 평생 착함이라는 감옥에 갇혀 마음고생하신 애청자분들을 위해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는 지혜로운 대화와 마음의 기술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더 이상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과 인생을 귀하게 지키는 깊은 깨달음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따뜻한 인생 조언과 지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평생 착하게 살았던 우리가 노년에 왜 서러워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에게 착한 사람이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야박하고 가혹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4세 정순옥 씨는 동네에서도 집안에서도 소문난 순둥이 착한 아줌마였습니다. 젊은 시절 시부모님 봉양부터 시작해서 남편의 깐깐한 성격 맞추기, 그리고 새 자녀 키우기까지 단 한 번도 남에게 싫은 소리나 짜증을 낸 적이 없었습니다. 이웃들이 급한 일이 있다고 아이를 맡기면 밤이 늦어도 군말 없이 봐주었습니다. 친척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든 살림을 아껴서 건네주곤 했죠. 심지어 동네 모임에서 무리한 찬조금을 내라고 해도 남들 시선이 두려워 군말 없이 호주머니를 털었습니다. 정작 자기 옷 한 벌 살 때는 몇 번을 망설이면서도 남을 위한 찬조금이나 선물은 아낌없이 메어주었던 것입니다. 순옥 씨는 남들에게 순옥 씨는 어쩌면 그렇게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냐, 천사가 따로 없다 라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소소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60대가 되고 몸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하자 참으로 서러운 현실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평생 남의 기분만 맞춰주느라 정작 순옥 씨 자신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작 순옥 씨가 허리가 아파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동안 순옥 씨의 도움을 받았던 이웃이나 친척들은 에구 고생하네 라는 전화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했던 자식들마저도 엄마는 원래 혼자서도 잘 참으시잖아 하며 무덤덤하게 반응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병간호조차 서로 바쁘다며 미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순옥 씨는 썰렁한 병실 침대에 누워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평생 남의 기분 맞추고 배려하며 착하게 살았는데 정작 내가 아프고 힘들 때는 왜 아무도 내 곁에 없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걸까?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여러분, 순옥 씨가 왜 이런 아픈 외로움과 서러움을 겪게 되었을까요? 귀로 듣기에는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동양의 위대한 철학자 장자는 산속의 나무에 비유해서 아주 매서운 인간관계의 진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숲을 속에서 가장 먼저 베어지는 나무는 유독 곧게 잘 자란 나무고, 산속에서 가장 먼저 마르는 우물은 물이 가장 달고 깨끗한 우물이다. 남의 기분만 채워주는 착함에 매달리는 사람은 결국 자기 삶을 남의 땔감으로 내어주게 된다.
얼마나 가슴을 찌르는 명확한 통찰입니까? 남에게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동안 정작 우리는 내 마음에 상처가 나는 줄도 모르고 내 몸이 피폐해지는 줄도 모른 채 스스로를 혹사시킵니다. 남의 눈치는 귀신같이 살피면서 정작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슬픈지, 내 마음이 얼마나 지쳤는지는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남에게는 세상 둘도 없는 천사처럼 굴면서 정작 나 자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야박하고 가혹한 주인이 되어버린 꼴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아들러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타인의 기대와 칭찬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착한 사람으로 남으려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증상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 우울함과 심각한 외로움을 겪을 확률이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높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남이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의 소리를 무시하는데 어떻게 타인이 내 아픔을 먼저 알아채고 감싸주겠습니까? 이제는 남에게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내 몸과 마음을 갈아 넣지 마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무리한 부탁이나 요구를 해올 때 그 사람의 기분을 살피기 전에 내 가슴에 먼저 손을 얹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이 일을 진심으로 원해서 하려는 걸까? 아니면 거절하기 미안해서 억지로 하고 답하려는 걸까? 만약 내 마음에서 불편함과 피로감이 밀려온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조용히 마음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상대에게 이렇게 말씀을 보세요. 말씀은 참 감사한데요. 지금은 제 건강이랑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제 일부터 좀 정돈해야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긴 핑계를 대며 변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 마음을 먼저 챙기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60세 이후의 내 삶을 지키는 가장 최소한의 자존감이자 스스로에 대한 의무입니다. 이어서 평생 착하게 살았던 우리가 노년에 서러워지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억지로 참기만 하는 착함이 오히려 무례한 사람들의 만만한 취급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17세 강패식 씨는 평생 직장에서도 퇴직 후 동네 모임에서도 늘 너그러운 양반으로 통했습니다. 모임에서 식사 메뉴를 정할 때도 난 아무거나 다 좋아 하고 늘 양보했습니다. 회원들 사이에 의견 대립이 생기면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중간에서 중재하며 묵묵히 굳은 일을 맡았습니다. 모임의 번거로운 뒷정리나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봉사 역할도 늘 태식 씨가 미소 지으며 맡아 해주었습니다. 모임 찬조금이 부족할 때도 슬그머니 자기가 더 보태며 잡음을 막았습니다. 태식 씨는 자신이 이렇게 겸손하고 착하게 대하면 사람들도 내 인품을 인정해주고 나를 진심으로 존중해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태식 씨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모임 사람들은 태식 씨의 양보를 당연한 의무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자리에 태식 씨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 나와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임의 잡다한 찬조금 관리나 힘든 일은 은근슬쩍 태식 씨의 몫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급기야 한 회원은 태식 씨가 정당한 의견을 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이, 태식 씨는 원래 군말 없이 잘 따르잖아. 그냥 이번에도 태식 씨가 좀 참아주고 넘어가지 그래. 태식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남을 배려하고 참아온 결과가 고작 아무렇게나 다뤄도 되는 만만한 사람, 무조건 참아야 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 것이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대해준 호의가 무례한 사람들의 당연한 권리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태식 씨의 진심 어린 배려가 이토록 억울하게 만만한 사람 취급으로 돌아오게 된 걸까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에서 거절과 인간관계의 상관관계를 오랫동안 추적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언제나 남의 부탁을 군말 없이 들어주고 자신의 주장을 접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의식적으로 가치 낮은 사람으로 평가된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언제나 자신에게 맞춰주고 참아주는 사람의 호의를 고마운 선물로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누려야 할 자신의 권리로 착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을 긋지 않으면 사람들은 매 선을 넘어와 나를 함부로 주무르려 듭니다. 참아주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내가 그 일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 역시 인간관계의 가혹한 본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자기 권리와 경계를 스스로 주장하지 않고 무조건 참는 사람은 남들에게 만만한 상대가 되겠다고 밝히는 것과 같다. 세상은 무조건 참기만 하는 사람을 결코 겸손하다고 존경하지 않고 함부로 다뤄도 되는 멍석으로 취급한다. 얼마나 매섭고 명확한 지적입니까? 내가 내 선을 명확히 긋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넘어가주는 순간 무례한 사람들은 그 선을 넘어서 나를 조종하려 듭니다.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나를 무시하도록 길을 터주는 어리석은 방치일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모임이나 친척 자리에서 늘 참아주고 양보하다가 나중에 만만한 사람 취급을 받아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무의미한 참음을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얼굴을 붉히며 싸울 필요도 없고 목소리를 높여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차분하고 담담한 톤으로 매 경계를 명확히 밝히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부당한 양보를 요구하거나 당연하다는 듯이 일을 떠넘기려 할 때 웃으며 조용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그동안은 제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맡아왔는데요. 이제부터는 다 같이 순번을 정해서 공평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사양할게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게 상대를 똑바로 바라보고 목소리는 낮고 단호하게 전달하십시오. 내가 내 경계를 스스로 지키고 단호하게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상대방은 비로소 나를 함부로 다룰 수 없는 무게감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평생 착하게 살았던 우리가 노년에 서러워지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매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타인에게 턱턱 바치며 정작 내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다는 회한입니다. 62세 윤선희 씨는 평생 주변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이웃이 장 보러 가는데 같이 가달라고 하면 매일을 제쳐두고 따라 나섰습니다. 친척이 갑자기 손주를 잠시 봐달라고 하면 개인 약속을 취소하고 달려갔죠. 동네 행사나 이웃의 소소한 가사일까지 남들이 부르면 언제나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나섰습니다. 부탁을 거절하면 상대방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할까봐, 관계가 멀어질까봐 늘 마음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내 일을 하려고 계획해 놓아도 남이 부르면 내일부터 뒤로 미루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남의 일에 끌려다니며 세월을 보내다 보니 정작 선희 씨 자신이 하고 싶었던 공부나 운동, 여행은 늘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나를 위한 투자나 내가 기뻐하는 시간은 단 한 번도 우선순위에 놓여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60세가 넘어서 문득 거울을 보니 남은 것은 피로에 지친 얼굴과 나는 평생 남의 인생만 살다 가는구나 라는 서글픈 자괴감뿐이었습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데 정작 내 인생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남들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정작 나 자신과의 중요한 약속은 늘 파기하며 살아온 것이죠. 여러분, 고대 로마의 지혜로운 철학자 세네카는 인생의 길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재산은 그렇게 각별히 아끼면서도 정작 제일 소중한 시간은 남한테 너무 쉽게 내어준다. 내 귀한 시간을 남에게 헌납하듯 살아가는 것은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가장 서글픈 가난이다. 정말 뼈를 때리는 통찰 아닙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남은 가장 소중한 보물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돈은 잃었다가도 다시 벌 수 있지만 한 번 지나간 시간과 나이는 그 어떤 재물로도 다시 사올 수 없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남의 눈치 보느라, 남의 부탁 들어주느라 내 귀한 시간을 빼앗긴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손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타임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내 소중한 시간을 턱턱 내어주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나의 시간을 요구해 올 때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이나 의미를 주지 않는다면 정갈하게 거절하십시오. 미안해요. 오늘은 제가 이미 따로 정해둔 개인 일정이 있어서 도와드리기가 어렵겠네요. 제 일부터 먼저 챙겨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미안해할 일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시간을 스스로 관리하는 지극히 당연하고 당당한 권리입니다. 이어서 평생 착하게 살았던 우리가 노년에 서러워지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네 번째, 남의 비판과 눈치에 지나치게 매여 내 삶의 선택을 끊임없이 검열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65세 최명식 씨는 평생 남들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라는 걱정에 달고 살았습니다. 새로운 옷 하나를 사거나 작은 취미 활동을 시작할 때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사치스럽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나이 들어서 주책이라고 흉보면 어쩌지? 하며 늘 남의 시선을 먼저 신경 썼습니다. 자기 의견을 말하고 싶을 때도 혹시나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누군가 나를 까다로운 사람으로 볼까봐 늘 입을 다물고 남의 뜻에 따랐습니다. 모임에서 부당한 일을 겪어도 내가 참아야 조용하지 하며 자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돌아보니 그토록 마음 썼던 사람들은 정작 명식 씨의 삶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남들의 눈치를 보느라 진정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은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고 세월만 흘려보낸 것이죠. 정작 남들은 명식 씨가 어떻게 살든 자기 삶 살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타인이 나에 대해 내리는 평가나 비판의 80% 이상은 사실 나 자신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상대방 자신의 불안과 취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남의 평가에 신경 쓰는 것은 내 삶의 운전대를 전혀 상관없는 타인에게 맡겨놓는 것과 같습니다. 동양의 명서 책은담에는 남의 시선과 평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혜의 글이 전해집니다. 남이 하는 칭찬에 너무 들뜰 것도 없고 남이 던지는 비난에 상심할 필요도 없다. 남의 입을 내 마음대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니 오직 내 마음의 중심을 바위처럼 굳건하게 세우는 것만이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길이다. 얼마나 깊은 가르침입니까? 남들이 나를 착하다고 부르든 까다롭다고 부르든 그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 내 본질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면 세상 그 누구의 비판도 내 마음에 상처를 낼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은근히 눈치를 주거나 주책이라며 지적하려 할 때 더 이상 위축되지 마시고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쳐보세요. 그건 그 사람 생각일 뿐이고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지. 내가 내 인생 즐겁게 사는데 맘에 허락받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겉으로는 그저 담담하게 한마디 건네시면 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저는 이 방식이 참 좋습니다. 이 한마디로 내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자유롭고 편안해집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수록 남에게 착한 사람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품격 있게 나를 지킬 때 우리 인생에는 어떤 놀라운 복이 찾아올까요?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되찾고 마음의 평온이 바위처럼 단단해집니다. 남의 눈치와 평판에 휘둘리지 않게 되므로 내 감정의 주인이 내가 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흔들리지 않는 깊은 내면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으니 가슴속 응어리가 사라지고 마음에 늘 참된 평화가 깃듭니다. 두 번째, 나를 만만하게 보던 무례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나를 존중하는 관계만 남습니다. 내가 단호하게 선을 긋기 시작하면 나를 이용하려던 가벼운 사람들은 스스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의 가치를 알고 나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진실한 사람들만 내 곁에 남아 깊은 인연을 이어가게 됩니다. 나를 당당하게 지킬 때 내 곁에는 진짜 귀인들만 남아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세 번째,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게 되어 노년의 삶이 비로소 찬란하고 행복해집니다. 더 이상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던 취미와 소소한 기쁨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노년은 그 어떤 시절보다 자유롭고 아름답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는 부모를 보며 자식들도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60세 이후의 인생에서 가장 다정한 선물은 바로 나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관용입니다. 우리는 남들에게는 한없이 넉넉하게 배려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의 작은 실수나 부족함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비판하곤 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하는 무의미한 자책은 내 영혼을 천천히 병들게 만드는 슬픈 습관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과의 대화에서 가장 너그러운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애쓰고 견뎌낸 스스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참 잘했다, 고생 많았다 라고 따뜻하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오해하거나 외면할지라도 나만큼은 끝까지 내 편이 되어 단단히 서 있어야 합니다. 내 가슴 속 따뜻한 등불을 밝히시는 순간 우리의 남은 날들은 그 어떤 시절보다 눈부시게 빛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함께 하신 사랑하는 사람 사이 라디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도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사느라 가슴속에 억울함이나 말 못할 상처를 품고 살아오진 않으셨나요? 여러분의 아팠던 경험이나 이제는 내 인생을 당당하게 지키겠노라 다짐하는 귀한 글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적어주시는 글 한 줄이 비슷한 고민으로 밤잠 못 이루는 다른 이웃들에게 커다란 용기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에게 착한 사람이 되려 애쓰지 마십시오. 오직 나 자신에게 가장 따뜻하고 당당한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그것이 60세 이후의 삶을 가장 고귀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디 밤새 편안하고 따뜻한 꿈 꾸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깊고 유익한 인생의 지혜를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길잡이 사람 사이 라디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